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받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 지식산업센터 투자받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준공 시기에 가면은 다 내놓게 됩니다. 전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둘 중에 하나 빨리 되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당연히 공실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공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위에 공급이 과다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공실하면 이제 예로 드는 동탄이 되겠는데요. 동탄은 뭐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고, 이제 금강 IX는 이제 올 4월, 5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도 연면적이 꽤나 큰데, 문제는 이렇게 큰 게 들어오는데 이제 1년 전, 작년, 재작년에 지어진 것도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47만 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업무지구, 지식산업센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건 이제 공실에 대한 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이라고 해놨죠. 시간이 지나면 입주는 다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 동탄 신도시는 이미 안정적으로 다 입주가 됐습니다. 그 많던 아파트들 입주가 다 됐죠. 그리고 동탄 이제 주위를 보면은 수원, 용인, 그리고 이제 화성까지도 보면은 곳곳에 산업단지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문제는 공급이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현재 뭐 대중교통 수단이 이렇다 할 게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대로변에는 일단 뭐 광역버스들이 다니긴 합니다. 그리고 동탄역에는 SRT가 열차가 운행을 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차로 한 30분, 40분 거리에 많은 주거단지들이 있습니다. 뭐 수원, 용인, 동탄, 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다 차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지식산업센터는 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이제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는 점. 그래서 뭐 주차 대수를 뭐 법정 대비 뭐 몇 프로, 뭐 150%, 180%, 200%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직원들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의 주차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일단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 그래서 동탄은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램도 있을 거고요. GTX 노선도 있을 거고, 복선 전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완성화돼 가는 시기에 맞춰서 2023년, 24년, 25년 되겠죠. 이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는 기업은 다 입주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 주변에 뭐 삼성도 있고요. 대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뿐 아니라 뭐 계열사 뭐 연관된 거, 아니면 뭐 기술, 뭐 산업 단지 뭐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입주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상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때는 그런 걸 다 파악을 했겠죠. 주변에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고, 분포가 어떻게 되고, 포진해 있고, 이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했을 경우 뭐 더 편리하게 뭐 이제 업무를 만들 수 있을, 그리고 대부분이 다 여기 주거 단지가, 주거 지역이 이쪽에 형성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직주 근접, 회사 집 가까운 데를 선호하죠. 굳이 멀리 뭐 고속도로를 통해 다니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공급이 늘어나고 현재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리고 안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가끔 전화가 옵니다.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거 전매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냐, 저도 잘 모르는 지식산업센터, 그런 게 있었나 싶은, 제가 서울경희권 웬만한 건 다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만, 그런 게 있었나 싶은,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라면은,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뭐 그런 곳들을 이제 분양받으신 건데,
대부분 잘 본인이 모르고 그냥 길 가다가 와서 설명 들으라 그래서 끌려갔다가 받으라 그래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거 뭐 이런 기회 없다 그래서 얼떨결에 무심코 뭐에 홀려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안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뭐 기업들이 많이 없는 곳도 있을 거고요, 교통이 불편한 곳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안 좋은 입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없어요. 그냥 한두 개, 아니면 멀리 하나 뚜씩 띄엄띄엄 있거나, 아무래도 뭐 시행사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죠. 사업성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기업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입지 덩그러니 있는 곳들, 뭐 여기 하나밖에 없다,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온다, 당연히 여기 다 몰릴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 일단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입지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면은 빨리 매매를 해서 털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나을 겁니다. 뭐 무피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내면 일부 뭐 내 계약금 손해보더라도 마이너스 피라도 뭐 해서, 아니면 애초에 내가 잔금을 안 치렀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던지는 것도,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또한 안 좋은 입지인데 내가 뭐 이미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낮게 생각을 해야죠. 애초 생각했던, 내가 안내받았던 그 수익률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낮은 임대료, 낮으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입지 좋은 곳은 비쌀 것이고 입지 낮은 곳은 싸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정상 우리는 이제 저렴한 곳을 찾는다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입주할 수가 있는 거죠. 낮은 임대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실인데 우리가 왜 공실인가 봤더니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내놨다, 높은 임대료, 나는 이 정도 수익률을 맞추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고민을 해야죠. 공실을 계속 안고 내가 관리비나 이자를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출 것인가.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해서 계약 조건에 뭐 얼마든지 뭐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으나 뭐 몇 프로씩 인상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수익률에 맞춰가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실이 나면은 알고 계셔야 될 게, 해결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공실이 났을 때는 뭐 단계적으로 해야겠죠. 뭐 3개월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겠다. 3개월. 내가 애초에 6개월까지는 뭐 어느 정도 공실은 감수할 수 있겠다 하시면,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뭐 큰 그게 없이 초조한 거나 뭐 큰 쫓기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기간이 다가오고, 기간을 넘어갈수록 이제 점점 이걸 어떻게, 내가 잘못받은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뭐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다른 호실과 다르게 다 이제 임대로 나왔다면은 우리 호실이 조금 더 특색을 보여야 되겠죠. 뭐 강화도 유리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에 애초에 내놓을 때 뭐 일부 인테리어비를 내가 뭐 지원해준다, 일부 인테리어를 내가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뭐 비용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실을 빨리 벗어날 수는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인테리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렌트프리입니다. 렌트프리. 렌트프리는 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월세 없이 가는 거죠. 계약은 하되 월세는 이제 면제해 주는 조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렌트프리랑 이제 임대료 감면 문제랑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어차피 렌트프리를 뭐 12개월로 나눠서 하면은 임대료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임대료 낮추는 것보다는 일단 렌트프리가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임대료를 낮춰버리면은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은 그 다음에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맞출 수 있는 거고, 렌트프리는 그냥 어차피 내가 손해 보는 거 한 3개월만 더 감수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적정 수익률로 가져가는 거고, 대신 이제 재계약 기간에 이제 2년 뒤죠. 2년 계약을 했다고 이제 예상을 하면 2년 뒤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임대료 감면보다는 렌트프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죠. 인테리어도 하고 렌트프리도 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온다. 마지막에 이제 임대료를 낮추는 거죠. 임대료를 낮추는 거는 정말 마지막에 해야 될 단계입니다. 정말 수익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고, 뭐 물론 인테리어나 렌트풀이 다 내가 비용이 지출해야 되는 거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제 아예 임대료를 낮추는 걸로 수익률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낮게 시작하는 거죠. 임대료를 낮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처분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 임대료 낮추는 거는 준공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처음부터 공실이 없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공실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한 인테리어를 해놓고 한 두세 달,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주겠노라 하고 두세 달 기다려 보는 거고, 렌트 프리를 해주겠노라 하고 또 한 두세 달 기다려 보는 거고, 그럼 벌써 처음 생각했던 기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한 기간 또 지난 거죠.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낮춰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한 지역은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초기에는 어느 곳이나 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는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대료를 낮췄다 그래서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네, 속았네,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당연히 입주 초기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입주 초기에는 임대료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부터는 정상가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이제 신축이 이 주변에서 도드라지는 게 여기밖에 없다 하면 신축의 프리미엄도 붙고요. 입지에 따라서 또 프리미엄이 붙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얼마든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 이제 문제는 입주가 언제 완료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시기까지의 임대료가 얼마나 이제 버텨주느냐, 이제 그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일단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과거에 이제 뭐 한 3년, 4년, 5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이라면은 크게 뭐 관계가 없겠지만, 최근 작년부터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공실에 대한 거는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